안녕하세요. 你好, konnichiwa. 세메스카노. magandang umaga po.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각 나라의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민간요법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어디가 아플 때 민간요법 제일 많은 것 같아서 특히 감기 걸렸을 때 민간요법 제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감기 걸렸을 때 어떤 요법을 쓰죠? 희경님? 가장 쉬운 거는 유자차를 마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생강차를 끓여 마신다거나 그리고 조금 더 손이 가는 이제 음식을 만든다 하면 그 배 커다란 배를 맞아요. 안에 속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내고 그 안에 이제 꿀을 넣어서 찐다고 그래야 되죠. 그걸 네. 이제 배숙이라고 하는데 감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이거나 아니면 다른 식구들 아픈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었죠. 저 어렸을 때도 엄마가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엄마셨네요. 손이 많이 가서 저희 엄마는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몽골은 어떤 감기 걸렸을 때 민간요법 어떤 거 있어요? 당연히 감기 걸리겠죠. 민간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에서 비타민 열매라고 알려져 있는 열매인데 베리 종류 중 하나인데 전 베리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 그 주황빛? 오렌지색이고요. 네, 우리 우리나라로 한국에 많이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새구 같은 색깔? 네. 근데 조금만 열매인데 이거를 이제 따서 삶아서 마시거나 따끈따끈하게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효과가 많아요. 중요한 건 원액으로 마셔야 그대로. 네. 물을 안 타고 다른 분들이 있잖아. 원액으로 마시면 효과가 좋다. 엄청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몽골은 아시다시피 그 음식이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광 음식, 하양 음식. 하양 음식은 당연히 뭘까 유제품이잖아요. 우유 같은 거 아, 유제품. 네네. 네. 그 따뜻한 물에 그래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제품을 거죠. 끓여서. 네. 오, 네. 근데 뭐 한국 사람들 거기를 이해 못해요. 보면 마시다 보니까 우유도 아니래요. 그리고 엄청 쓰다고 하고 아, 이거 써요? 비타민 C예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러는데 드셔보는 분들이 거의 못 드시더라고 보니까 못 먹겠어요라고 하는데 몽골 사람들은 이제 겨울에 먹는 거죠. 거기를 이름이 아르츠라고 해요. 아르츠. 유제품을 네. 끓인 거. 아까 비타민 열매 이름이 자자르간나라고 해요. 네. 그 비타민 나무 그 원액이 맛이 먹을만 할까요? 그러니까 드셔본 사람들은 못 드실 거예요. 무슨 냄새 나냐면 된장 냄새. 정말요? 된장을 삶아서 드신다고 드셔보세요. 그대로. 어머. 냄새가 엄청 독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지러워요. 뭐려. 이거 뭔 냄새예요? 발 냄새요라고 하기도 해요. 정말요? 저는 베리 종류라고 해서 시고 약간 상큼하고. 떫어서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냄새 때문에. 네, 냄새 때문에. 와, 그렇군요. 단 맛이 나긴 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된장 냄새를 너무 싫어하시죠. 똑같은 냄새 나요. 이런 거 보면 그 왜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 네. 것 같아요. 맛은 없는 것 같죠. 네, 몽골에서 감기 걸렸을 때 먹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고 필리핀은 감기 걸렸을 때 뭐 먹어요? 올해는 뭐 오레가노도 하고 저기 칼라만시 알죠? 네, 깔라만시 들어봤어요. 칼라만시는 네, 국물을 이렇게 하고 원액을 짜서. 짜서 뭔가 그- 상큼한 그런 걸 예, 먹어서 그러니까 깔라만시도 비타민을 그쵸, 보충하는 맞아요. 거예요. 비타민이 조그만 거 많으니까. 있잖아요. 생강 있잖아요. 생강? 생강에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강차도 사야 되잖아요. 우리는 직접 끓여야 돼요. 그 한국에서도 물리 직접 먹는 끓이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우리 아신자요? 네, 많이들 아, 끓여서 드세요. 근데 맛이 직접 없잖아요. 만들어서. 아니 저는 필리핀에도 생강이 있다는 거 자체가 또 신기하기도 했어요. 네, 오. 우리는 생강이랑 한국에서는 똑같아. 노라, 그 소황색 색깔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되게 하얀 거. 똑같아요. 감기 걸렸을 때 생강 끓여 먹는다. 요거는 저희랑 살짝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네, 일본은 뭐 먹어요? 일본은 저는 감기 들으면 엄마가 항상 그 사과를 이렇게 갈아서 주는 걸 기억나요. 네. 그리고 요구르트하고
네. 사과도 역시 비타민 그쵸, C라서 C가 있으니까 네. 빨리 낫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 외국에서는 그 감기 걸렸을 때 약도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비타민 많이 먹고 쉬면 나아요. 뭐 굳이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대부분 다 비타민을 좀 많이 섭취하도록. 네, 중국은 어때요, 미아님? 중국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기침할 때 항상 아빠가 무가 먹었더라고요. 무? 음, 네. 맞아요, 오. 맞아요. 기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또 배랑 이제 물랑 끓여서 끓인 물에다가 설탕 넣고서 마시면 기침이는 잘 난다고 해서 맞아요. 그렇게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무, 배, 도라지 그쵸. 뭐 이런 게 이 기관지 같은데 좋다. 끓이고 근데는 안 건지는 사람도 있고 건더기 같은 거 건지는 사람도 있고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근데 또 맛이 괜찮아요. 설탕 넣고는 그냥 먹을만 하죠. 뭐. 먹으면 해요. 그래요. 궁금하지. 아,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니까 다 사실 네, 맛이 맛이 괜찮은지 먹을 때 너무 괴롭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감기 걸렸을 때도 생강차 끓여서 먹었었어요. 좀 비슷한 비슷하네. 면이 그 네, 있는 것 같아요. 흑설탕이라고 넣고서 더 흑설탕. 효과가 좋다고 해서 네, 네. 한국에서는 흑설탕은 흑설탕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빨간색 설탕이라고 해요. 빨간색 어. 설탕이라고 얘기해요? 네. 아. 올해는 브라운 슈가만 하라고 그렇죠, 그러고. 브라운 슈가.红糖이라고 빨간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세 가지가 불러요. 그 색깔 그래서 나도 가끔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는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이 다 있으니까. 황설탕까지. 브라운 슈가가 이제 황설탕인 거죠. 황설탕은 좀 우리에게도 익숙치는 않아서 네. 팔기는 해도 음. 저는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가 뭘까 고민을 살짝 했네요. 그러면 우리 감기 얘기했는데 감기 말고도 민간요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기만큼 흔한 게 사실 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했을 때 우리는 제가 예를 잠깐 들어드렸었지만 뭐 이렇게 매실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한국에서는 체했을 때 무도 좋다고 해요. 무가 소화하는 효소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다른 나라들은 진짜 체했을 때는 혹시 뭔가 소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민간요법 실행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한국에서 이게 똑같이 이게 손 따는 네. 아, 관을 손 찔러 거. 순환 혈액 순환 그쵸, 잘 안 그쵸. 된다고 해서 피 빼고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런 저희는 손 따서 안 되면 발도 따요. 발도 따요. 중국은 발 따는 건 없어요. 발 안 따고 어. 손만 따요. 우리는 항상 등을 많이 두드려요. 음. 드럼 나올 때까지. 네. 저도 한국에 와서 이 체했을 때 따거든요. 효과는 빠르죠. 전 빠르다고 봐요. 예. 네, 네. 체하면 이제 체력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맞아요. 머리까지 아프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해결해야 이제 몸이 진짜 훨씬 더 그쵸. 나니까. 네.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이는. 맞아요.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발열이 있을 때 어떻게 민법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나라마다 열 다르잖아요. 내리는 거. 열 엄청 많이 났을 때 의사가 없어요. 맞아요, 병원이 맞아요. 없어요. 이럴 경우 전 진짜 한국에 이제 열이 내는 그 병원에 갔을 때 제 아들 그때 엄청 고열 났었고 그게다 의진의 물로. 수건으로 닦아내죠. 젖은 수건으로 따고 음. 이런 식으로 한 네네.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죠. 저도 네. 놀랐어요. 환장하면서 그래는- 이거 뭔 일이에요 하면서. 그 중국에서는 열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오히려 땀을 내요. 땀 내요. 땀 내는 거 추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다 홀딱 보고 있었지 이러면 많이 걱정했어요. 엄청 겁나셨겠네요. 네, 진짜요. 저도 비슷해요. 우리도. 네. 오히려 반대로 여기 벗겨놓고 미직내 물로 하니까 더 달달달하면서 떨었는데 그 모습 그거보다- 보고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거보다 열이 더 올라가면은 닦는 걸로 안 끝나요. 얼음물 받아놓고 집어넣어요. 그거 보셨으면 진짜 놀라셨겠다.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열 많이 나면 빨리 잠깐 목욕하고
굽고 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걸 있으니까 추우니까 그 안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을 열을 발산을 식히는 시켜야 방법.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덮고 이불 덮고 아니면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 틀어. 에어컨 틀어가지고 왜냐면 이 몸이 뜨거우니까 네네. 그 안에 그 시원해야 여기도 더 내려져요. 예, 그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차가운 수건을 머리야 아니면 맞아요. 겨드랑이에다가 닦아요. 겨드랑이. 네, 그 다른 겨드랑이. 부분은 손대지 않겠지만 네. 왜냐면 겨드랑이도 제일 많잖아요. 특이하네요. 네. 그럼 흔히 우리 데웠을 때, 네. 불에 댔을 때 하는 민간요법이 있을까요? 많죠. 똑같은 배웠을 때요. 그 네. 아로에 같은 거. 알로에 해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집에서 키울 때 키운 적이도 있었는데 그때 타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도 네, 똑같죠. 한국도 그렇게 하고 그건 이제 불에 직접 대지 않고 뭐 여름에 바깥에서 이제 좀 신나게 놀다가 해변에서 놀거나 해서 약간 탔을 때 그럴 때도 알로에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진정작용이 있으니까 알로에 성분에. 우리 그 구아바 알죠? 구아바. 구아바. 응, 구아바에는 그 잎이 그 애기 낳는 사람들이 그 목욕해야 되잖아요. 그 목욕해야 되나 이 물이 그래서 1시간 끓여서 그 물이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산후조리할 때 그렇게 구아바 잎을 삶아서 그 끓인 물로 그렇게 그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조리 얘기가 나오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옛날 유목민 생활을 했다 보니까 애 낳는 여성이 절대 한 달 동안 차가운 거를 못 만지게 해요. 맞아요. 네. 특히 절대 바람 쓰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름에 태어나면 애기 낳는 사람들 밖에 나가잖아요. 몽골은 그렇지 않아요. 길을 막거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따뜻한 옷 입거나 오히려 반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엄청 많이 잘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그렇죠. 바람을 쐬지 않도록 해줘야 한국도 되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 진짜요? 네. 옛날에는 옛날에 여름에도 그랬어요. 내복 입고 양말 신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별로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많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는 저 지금도 때만 하는- 해도 저 20년 전에만 해도 저 여름 8월 초에 아이 낳았는데 그때 그냥 그 산후조리 하는 데서 에어컨도 다 틀어주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래도- 너무 덥게 땀 빼는 게 음. 산모의 기력을 더 쇠하게 한다고. 아, 그래도 요새도 가능하면 그렇죠. 너무 찬 거를 맞아요. 안 하게 그렇죠. 하려고 노력을 직접 찬 하죠. 거를 만지거나 음. 아니면 정말 맨살에 에어컨 바람을 쐰다거나 하는 건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무거운 거 묻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무겁잖아요. 그럼 아이도 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이 아기 자연 몸으로 나왔다 보니까 온 몸이 쑤실 거 아니에요. 뼈나 그래서, 이런 네. 애들이 다 그래서 맞아요. 최대한 도와줘. 딱딱한 것도 못 먹게 네. 하고. 왜냐면 네. 맞아요. 아마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동양권의 문화랑 서양권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지. 동양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서양에서는 뭐 진짜 그냥 애 낳고 바로 그 다음 날 맞아. 그 등산하거나 조깅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씻는 것도 바로 샤워도 씻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저는 거죠. 한국에 와서 좀 놀랐어요. 일본에서도 한 달은 그냥 안 나가는 게 좋다고 하는 따뜻하게 하고 그런 거 잘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 먹는 것도 미역국. 미역국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돼요. 일본에서는 그냥 먹으면 되고. 아니 근데 피자 이런 거는 피하고 이런 음. 기름기 있는 음식 그냥 일본식으로 주로 먹으면 된다. 몽골은 바로 음식 안 줘요. 양고기를 삶아서 최대한 기름을 건지고 나서 우리가 흥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국을 일단 줘요. 일단 그 다음에는 양고기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양고기랑 버섯을 넣고 왜냐하면 여성의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산후조리에 대한 얘기 왠지 산후조리 아기를 낳고 나서 먹는 음식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렇지. 이 얘기를 그것도 한번 이야기. 해봐도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우리 민간요법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